저는 이 사회적 언어로서의 화를 낼 때는 꼭 필터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해요. 예전에는 어떤 필터가 주로 쓰였냐면 사실 거의 기능이 없는 필터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화를 내면 그 화를 그대로 표출하는 게 어떤 그 화를 낸다는 게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화를 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내가 거칠게 화를 낼수록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목소리가 크면 이길 수 있고 법보다는 주먹이 앞서고,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굉장히 강경하게 나가고 세게 나가면 그 사람이 움찔해지고 뒤로 물러서고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시대도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어떤 분쟁이나 내가 부당한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내가 필요 이상으로 화를 내고 목소리를 높였을 때 내가 당했던 부당함과는 상관없이 내가 그렇게 흥분하고 화냈다는 것 자체만으로 내가 다시 그걸로 공격을 당하고 내가 더 억울해지고 아무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함부로 화내면 더 내가 불리해지고 위험한 시대가 돼버린 거죠. 이랬을 때는 예전처럼 거의 기능이 없는 필터가 아니라 굉장히 고기능의, 굉장히 정교한 필터가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굉장히 거칠고 직설적이고 약간은 폭발적으로 화를 내는 사람이라면 저는 그런 분들은 평소에 내가 감정을 표현하는 한계치를 두라고 권유를 드려요. 그러니까 내가 기쁠 때도 너무 기뻐하지 말고 딱 이 정도까지만 기뻐하자라는 그런 허용치. 내가 슬퍼할 때도, 그러니까 남들 앞에서 슬퍼할 때 딱 이 정도까지만 내 슬픔을 표현하자라는 한계치를 두시라는 거죠. 근데 내가 화가 나서 나도 모르게 욕이 나오려고 하거나 막 손이 올라가려고 할 때 그것만은 하지 말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순화된 말을 쓰고, 그리고 리액션, 이렇게 나의 그런 행동도 위협이 될 만한 행동은 하지 말자라는 다짐을 늘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는 내가 뭐 언성을 높인다든지 뭐 얼굴이 이렇게 붉어지고 뭐 그런 것들은 내가 어떻게 자제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딱 그 정도까지만 화를 내자라는 식으로 늘 한계치를 설정해 놓으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설정해 놓은 한계치를 내가 넘을 것 같다, 어떤 식으로든지 통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 자리를 뜨세요. 피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의 여러 가지 매뉴얼들을 준비해 놓고 내가 화가 났을 때 그 매뉴얼대로 내가 움직이게끔 자꾸 나를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 매뉴얼 자체가 하나의 필터가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내가 굉장히 음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화를 잘 내지 않고 화를 내면 더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나 혼자 삭히고 오히려 내가 어떤 계획을 짜거나 내가 화나게 된 이 상황을 분석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사변적인 화를 내는 음적인 기질의 사람이라면 차가운 필터, 그러니까 저는 이걸 차가운 화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차가운 화를 내라고 권유를 드리고 싶어요. 이 차가운 화라는 건 그 기질 그대로 잘 활용을 해서 되게 그 사람과 거리를 두고, 그리고 굉장히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그 상황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을 택해서 조용히 화를 내는 것, 그런 식으로 하면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는 그렇게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보다는 굉장히 차갑게 화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더 상황을 잘 해결할 수 있고 나에게 유리하게 어떤 그 상황을 이끌어갈 수 있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필터를 얘기하면서 더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이게 아이의 교육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아이에게 어떤 양육을 할 때 화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화나는 경우가 생겼을 때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아이에게 화를 잘 내지 않을까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세요. 근데 저는 오히려 화날 일이 있으면 내 기질에 맞게, 하지만 그 사회적인 필터를 거쳐서 잘 화내라고 얘기를 해드려요. 그래서 내가 오히려 아이에게 화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아이들이 그런 내가 화를 내서 어떤 그런 그 꾸지람을 당했을 때 그 아이들도 어떤 감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이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었을 때 아이들도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아이들이 나는 그 화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걸 잘 가르쳐 주지 않거든요. 아이가 어떤 식으로든지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려고 할 때는
대든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표출되지 않은 감정들이 쌓여서 너무나 그게 깊이 쌓이다 보면 나중에 원한이 되고 서로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그 사회적 언어로서 화를 표현할 때 어떤 식으로 표현해야 되고 어떤 식의 필터를 거치는 게 좋은지,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의 결, 어떤 식의 어떤 기질, 어떤 결을 가지고 내가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지를 아는 그런 교육을 시키고 그런 연습을 계속 시켜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을 하게 되면 아이들은 내가 어떻게 감정을 표현해야 되고 어떤 허용체 안에서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좀 더 어려운 자리에서는 또 어떤 식으로 내 감정을 드러내야 될지를 굉장히 잘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더 성능이 좋은 필터를 스스로 만들면서 크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사회적인 필터를 거쳐서 내 감정을 자꾸 표현하려고 하면 제대로 표현되지 못하고 남는 감정의 찌꺼기들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내 감정이 다 표현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너무나 화가 났는데 내가 표현할 수 있는 화는 굉장히 적은 부분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이 굉장히 나를 힘들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게 했을 때 그럼 그걸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이때 어, 이런 이야기를 해드려요. 우리가 마음을 봤을 때 이 마음 속에서 어떤 감정이 하나 일어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걸 기쁨이라고 얘기를 해요. 너무나 기쁜 감정 속에 있을 때 그와 동시에 우리가 슬픔을 느낄 수 있을까요? 또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굉장히 공포스러워요, 지금. 너무 공포스러운데 이 공포스러움 속에서 갑자기 기쁨을 느낄 수 있을까요? 물론 어떤 분들은 나는 굉장히 다양한 감정을 동시에 느낀 적도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동시에 느끼는 게 아니라 굉장히 짧은 순간 여러 개의 감정을 순차적으로 느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감정은 동시에 두 개 이상의 감정을 느낄 수 없게 돼 있어요. 그 감정을 마음이라는 얼굴이 짓는 표정이라고 비유를 한다면, 마음이라는 얼굴은 한 번에 하나의 표정밖에 지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어떤 화가 났을 때 이 화를 없애야 된다, 이 화를 풀어서 사라지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맞지 않는 표현일 수 있다라는 거죠. 감정은 한 번에 하나의 감정밖에 드러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만약 분노하고 있는데 이 분노의 감정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이 사라진 자리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게 아니라 다른 감정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이 분노라는 감정과 치환할 수 있는 다른 감정이 들어왔을 때 비로소 이 감정이, 분노라는 감정이 이 내 표면 위에서 보이지 않는 곳으로 그 위치를 바꾸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서로 치환되는 거예요. 하나의 감정이 다른 감정으로 그 자리를 바꾸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는 분노를 사라지게 하거나 없애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다른 감정으로 치환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감정 치환 훈련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각자가 이 감정을 다른 감정으로 바꾸기 위해서 어떤 감정을 써야 되는지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났을 때 이 화를 다른 자리로 밀어내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자리로 밀어내기 위해서 이 화의 위치에 어떤 감정을 가지고 올 것인가는 평소에 내가 알아놔야 된다는 거죠. 그런 감정 치환 훈련이 가장 잘 되신 분들이 평소에 마음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세요. 우리가 종교적으로 굉장히 덕망이 있거나 오랫동안 수행하시는 분들은 화를 안 낼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서 함께 지내다 보면 정말 보통 사람 이상으로 굉장히 불같이 화를 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일반인과 다른 점은 화를 안 내는 게 아니라 화를 내지만 빨리 그 화를 다른 감정으로 자기가 자신의 의지대로 바꾸어 낼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의 무게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화가 났기 때문에 이 화가 굉장히 큰 에너지로 나에게 자리 잡고 있었을 때 이거를 아무리 내가 다른 감정으로 바꾸려고 해도 쉽게 바꿔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감정의 힘을 빼는 방법도 알아야 돼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어떤 공간에 대한 솔루션인데, 정서적 화장실을 만들라는 말을 자주 드려요. 정서적 화장실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어떤 자극을 받았을 때, 어떤 상황에 노출돼서 굉장히 감정적으로 동요가 됐을 때 이 감정을 배출할 곳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이 먹은 음식을 화장실에서 배출하게 되잖아요. 아무 데서나 배출을 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깨끗한 공간에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큰 병 없이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정서적인 자극을 받았을 때 이 감정을 제대로 배출해내지 않으면 이 감정들이 계속 쌓여서 우리에게 어떤 큰 병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아무 데서나 이 감정을 계속 배출하고 다니면 그거 자체로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되게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화가 쌓이거나 분노가 났을 때 이 분노를 아무 데서나 표출하지 말고 내가 정해놓은 특별한 공간에서 배출하라고 얘기를 해드려요. 실례로 이제 그 사춘기 자녀를 둔 그 부모님이 있었는데, 이 사춘기 아이가 굉장히 도발적인 행동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와 대화를 하다 보면 늘 화가 나고, 화가 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제가 그럼 집에 정서적 화장실 한번 만들어 보세요 라고 얘기를 해서 그분은 집 베란다에 그런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랑 대화를 하면서, 혹은 아이가 어떤 알 수 없는 행동을 해서 내가 화가 났을 때 막바로 그 아이에게 그 화를 내지 않고 그 화를 고스란히 가지고 자신의 화장실로 가서 그곳에서 뭐 울면 울든지 욕을 하면 욕을 하든지 강하게 그 화를 푼 다음에 와서 아이랑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덜 공격적이고 훨씬 덜 날카롭게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공간에 가는 그 시간만큼 좀 더 내가 객관적이 되고 한 템포 쉬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공간이 실제로 그런 베란다 같은 공간일 수도 있고, 또 저의 딸 같은 경우에는 화가 나면 지금 합기도를 배우고 있는데 합기도 도장에 가요. 가서 1시간씩 열심히 소리를 지르고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합기도장 자체가 자신의 그런 화를 풀어주는 정서적 공간이 되는 거죠. 뭐 어떤 사람은 그게 산일 수도 있을 테고 바다일 수도 있을 테고 카페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 공간 자체가 아니라 그 공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까지를 포함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화의 기운을 빼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다룰 수 있을 정도의 크기가 됐을 때 다른 감정, 이 감정도 내가 평소에 가장 잘 바꿔놓을 수 있는 감정으로 치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빨리빨리 회전이 될수록 내가 내 감정의 주도권을 갖게 되고 내 감정에 쉽게 휘둘리는 게 아니라 내가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내가 내 감정을 잘 컨트롤할 수 있을 때 화도 잘 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화라는 건 이 양날의 검처럼 굉장히 양면적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화를 잘 썼을 때는 굉장히 용기 있고 부당함에 맞서는 정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지만, 이 화를 잘못 썼을 때는 말 그대로 내가 부당한 사람이 되고 어떻게 보면 악의 축의 중심에 설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이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하느냐는 말 그대로 나의 선택인 것 같아요. 저는 여기 마음 찻집을 찾은 여러분들은 이 선택을 잘 하셔서 이 화라는 에너지를 굉장히 지혜롭게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